그 사람이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이 말로 구분해요. 잘 나가니까 네가 한턱 쏴라. 저는 이 말이 가난한 마인드를 아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도 않죠. 오늘은 제가 생각한 가난한 사람들의 3가지 습관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가난한 사람의 첫 번째 습관, 절대 밥을 사지 않는다. 너가 제일 잘 버니까 사라. 저번에 그거 잘 됐으니까 한턱 쏴.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질투심과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이 합쳐져서 얻어먹으면서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매번 사다가 안 사면 섭섭해하죠. 사실 잘 나가는 사람과 식사 자리를 한다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세계적인 그룹 워렌 버핏은 매년 점심 식사권을 경매하는데 올해는 약 246억 원에 낙찰되었어요. 세계에서 2~3명 빼고는 버핏보다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들이 거액을 내고 그와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액을 내고도 잠깐의 식사를 하려는 이유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시간 가치를 비용으로 지불해도 지불한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시간당 벌어들일 수 있는 부가가치는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최저시급을 받지만 빌 게이츠는 시간당 67억을 벌죠. 내가 빌 게이츠와 1시간 동안 식사를 한다면 빌 게이츠는 67억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와 1시간을 보내려면 67억 원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잘 나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더 많을 테니까요. 부자가 되려면 공짜 밥을 얻어먹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의 철학이나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잘 배울 수 있다면 밥값 정도는 아주 싼 비용인 거죠. 또 밥값을 내는 호의로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운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이에요.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싸이 영상 후보로 거론되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 선수로 성공하기 위한 계획표에 운을 좋게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등을 계획표에 넣었어요. 그가 운까지 계획표에 넣은 이유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이 꼭 따라줘야 하기 때문이죠. 4천억 자산가인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은 작은 부자는 근면함이 만들지만 큰 부자는 부자가 되는 상황이 만든다고 이야기했어요. 쓰레기 줍기, 인사하기 같은 평소 행동이 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그것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변 사람에게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를 절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운들이 날아가고 있는 거죠.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로또를 사며 행운을 기다리지만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보이지 않는 행운들은 뻥뻥 차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 습관, 작은 돈을 자주 빌린다. 돈은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줘요. 단, 돈이 내 관리하에 있을 때요. 돈이 내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재앙이 되죠. 주변에 사기꾼이 붙고 가족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도박과 사치에 중독될 수 있어요. 이런 양면성 때문에 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비마저도 컨트롤이 안 돼서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절대 큰 부를 이룰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기막힌 행운으로 큰 부가 들어오는 것이 재앙이 되죠. 예기치 못한 일로 급전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애초에 이런 일을 대비해서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었어야 했고 그것이 없었더라도 돈이 부족한 만큼 계획적으로 소비를 줄여서 커버해야 하는 거죠. 저는 투자금 때문에 한동안 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운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생활비가 적자난 적은 없어요. 투자나 사업의 레버리지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면, 특히 소비를 위한 것이라면 절대 돈을 빌려서는 안 돼요. 5만원, 10만원 같은 작은 돈을 빌리는 것은 자기 절제의 문제예요. 계획상 한 끼에 5천원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몰라 그냥 치킨 시켜 먹어, 이렇게 충동적으로 써버리고 월급 며칠 남기고 10만원 빌려서 생활하는 거죠. 10만원 정도가 뭐 어때서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돈 관리를 계속 실패하면 실패가 습관이 되고 앞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계속 실패할 거예요. 핵주먹 마이클 타이슨은 선수 시절 약 7천억 원 이상을 벌었지만 파산했었죠. 작은 돈부터 철저히 관리해서 단단한 돈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의 세 번째 습관, 오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부동산을 얘기하면 고령화, 세계경제 등등의 이유로 떨어진다고 확신하고, 주식을 얘기해도 금리 때문에 언제까지 떨어졌다가 언제부터 오른다고 확신해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얕은 지식으로 다 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 말대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됐어도 그냥 우연이에요.
세상 일은 엄청나게 많은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몇 가지 단순한 이유만으로 예측할 수 없어요. 책 마음의 법칙에서 유머감각과 자기인식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유머감각 평가 점수가 낮을수록 자신이 유머감각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웃기다고 생각하니까 노력을 안 하고 더 유머감각이 없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처럼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마음은 어떠한 노력도 안 하게 하죠. 또 이런 오만한 마음은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착각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인터넷은 초창기에 팩스 대체 용도밖에 안 된다고 비난받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인터넷 기업을 만들면서 큰 부자가 됐죠. 이런 오만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편법을 쓰고 그것이 실패하면 남 탓을 시전하죠.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하면서 본질인 기업 분석은 하지 않고 단기간에 2배, 3배 벌 수 있는 급등 테마주 패턴을 찾는 편법 투자를 하죠. 그러고 떨어지면 세력 탓, 공매도 탓, 정부 정책 탓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욕하는 거죠. 정말로 공매도와 정부 정책이 문제일 수 있지만 공매도와 정부 정책이 문제라면 애초에 투자하지 말았어야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을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인 우월감 같은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가짐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배울 수 있는 기본 자세이기 때문이죠.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세상에서 같이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말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 어렵다고 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길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보다 더 적게 행동으로 옮긴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결론은 간단하다. 당신의 빨리 뛰는 심장보다 더 빨리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무언가를 그냥 해라.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의 자신에게 물어봐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